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명리학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를 하나 주제를 좀 정했는데요. 보통 명리학에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노선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노선이 공부를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제일 쉽다고 하죠. 두 번째 어려운 게 위도와 경도를 바꿔주면 자기 운명이 바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노선이 기부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죠. 4가지 중에 오늘은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학문을 닦거나 기술을 연마하는 걸 우리는 공부라고 하죠. 뭐 기술은 다들 알겠지만은 기술을 통해서 숙련된 기능인으로서 혹은 뭐 컴퓨터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기술을 통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그럼 학문을 하면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명리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면 왜 운명이 바뀌는가? 그거에 대한 주제를 놓고 오늘 명리학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황제내경에 보면은 정기신이란 말이 있죠. 정기신. 인도 아유르베다에 보면은 모든 질병은 지혜의 결핍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동의보감에 봐도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기신이 부족할 때 질병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왜 명리학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명리학은 음양을 공부하는 거죠. 음양을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음양가라고 하죠. 음양이 뭡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일상적인 생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낮에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을 양으로 본다면 일을 마치고 쉼의 공간으로 와서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하루도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양은 활동의 공간이고 음은 쉼의 공간이다. 결국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음양을 공부하는 학문이고, 음양을 공부하는 학문의 가장 큰 목표는 정기신을 키우는 데 있지 않겠느냐. 그럼 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씨앗을 얘기하죠. 우리가 오행으로 치면 수를 얘기합니다. 신은 정신, 문화를 얘기하죠. 수와 화는 이렇게 대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화 기제냐, 수화 미제냐가 화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라는 거는 정이요, 쌀미자에다 풀청자를 써서 이거를 정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체 오장육부로 얘기하면 콩팥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콩팥이라 그러고 왼쪽에 있는 걸 명문이라 그러죠. 한방에서는 그 명문 안에 이 정이 고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씨앗,
정이라고 하는 건 수고, 신이라고 하는 건 화죠. 오장육부로 따지면 심장을 얘기하죠. 심장, 소장. 수라는 거는 신장, 콩팥, 키드니를 얘기하고요. 하초를 얘기하겠죠. 여기는 상초를 얘기하겠죠. 기라는 거는 중토에서 오죠. 금을 얘기하겠죠. 폐대를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 양기 덩어리를 하지 않습니까? 양기 덩어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애들한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다그치는 건 잘못된 거죠. 양기는 조금도 그 자리에 멈춤 없이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건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차분해져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버겁죠. 사람도 태어나면 양기로 태어나 나이가 들면서 음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죠? 음의 세계로 가는 거죠. 죽음의 세계죠. 하루도 태어남이 있으면 잠에서 깨어나는 건 태어난다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심해 공간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는 음의 세계죠. 하루도 음과 양이 대대하고 있듯이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자녀를 갖고 병이 들어서 늙으면 죽죠. 처음에 태어날 땐 양기로 태어나죠. 양의 덩어리다. 그러다가 점점 그 활동의 폭과 그런 것들이 점점 적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다 굳어가는 거죠. 음이라고 하는 건 수축되고 응축되고 굳어져 가는 거니까요. 이처럼 하루도 음양이 존재하고 한 시간도 음양이 존재하는 거고 숨을 들여 마시고 쉬는 것도 음양 운동이죠. 명리학 공부는 바로 음양학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교에서는 음양가들을 정기신을 키우기 위해서 수도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도교에서는 지금도 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명산 대첩에서 뭐 저기 설악산이나 오대산, 소백산 좋은 터에 가서 수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정기신을 키우기 위한 수행 방법이죠. 또한 유교에서는 수양이라 그러죠. 수양을 통해서 정기신을 키워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명리학은 음양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음양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음양이라는 건 뭐냐? 수화의 문제다. 수승화 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잘못 교란이 돼서 화동이 되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그렇다면 수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금이다. 결국 우리가 사주 통변을 하고 그런 것도 목화토금수 상생상극을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한다는 건 결국 음양가고 음양가의 최종 목적지는 정기신을 키우는. 그래서 정기신을 키웠을 때 자기의 운명 자체가 송두리째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선생이 있었고 스승이 있었죠. 학교 안과 밖을 다 책임져 줬죠. 요즘에는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학교 밖은커녕 학교 안도 책임져주는 선생도 없고 스승도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만 있죠. 기간제 교사라는 거는 그 시간만 책임져주는 교사를 지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다들 사주명리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사주를 보러 오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왔는데 요즘에는 뭐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사주명리를 보러 오는 거죠. 마치 그들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게 안개 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과연 어떠한 것에 소질이 있고 또 자기가 뭐가 부족한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선생도 스승도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지만 명리학을 공부하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면 뭐 양방 정신과 의사 수준은 아니지만은 많은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 단연코 명리학은 앞으로 여자분들한테 상당히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양,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문은 결국은 옛날 유교, 유생들이나 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기신을 키우기 위해 수도를 하거나 혹은 성균관에서 수양을 하는 그러한 것 못지않게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정기신을 키우는 학문이다. 오늘 좀 얘기가 두서없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좀 전에 사주를 보러 왔던 고민 많은 여대생의 사주를 갖다 법륜도에다 집어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감명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월일시죠. 임천간이 미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임술 괴강이죠. 묘미 반합이죠. 자, 임술의 묘는 천을 귀인으로 들어왔네요. 영간에 그 다음에 시지에 천을 귀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술토에는 신정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죠. 그다음 미토에는 정을기가 있지만 미토 자체는 묘와 반합이 돼가지고 토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목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토가 토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목으로 지향한다. 반합돼 있다. 그렇다면 임술의 본성은 임정합 목이 되려는, 임수 입장에서 정화는 정제죠. 정제와 합을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그게 임정합 목이 되어야 되는데 묘와 미가 만나 목이 됐으니 상당히 수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있다고 보지만 천간에 떠 있는 신금이 강한 금이죠. 기토의 생을 받죠. 토생 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토도 센 기토죠. 묘에 숨어 있는 갑과 을이 갑목과 합이 돼서 기토를 세게 생해주고 있으면서 신금을 생해주는 흐름이라 신금은 정인으로 들어왔죠. 정인으로 들어온 거는 학문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시지와 일지가 화로 단합돼 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운이 합하는 걸 단합이라고 그러고 세 개의 기운이 합하는 걸 우린 삼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중에 두 개, 왕지와 합하는 거를 우린 반합이라고 합니다. 혹은 생지와 또 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임술, 되게 머리를 아는 분입니다.
여자분이면서도 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수의 방향성은 잡고 있다. 또 이 임수 자체는 옆에 개수가 있으니 수로서의 어떤 생명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 또 목 뻗어나갈 수 있는 통로와 그 수기운이 목으로 뻗어나가는데 또 금까지 만났으니 뭐 만만치 않게 자기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보지만, 묘술화파 여기에 있는 정화는 쓸 수 없는 정화입니다. 이 정화는 미토 속에 있는 천간들은 묘미합 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죠. 임수가 화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다면 운에서 화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올해 경자년에 자수가 들어왔습니다. 경금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용신운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세운으로 봐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자의식이 커지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신축년의 축토는 관으로 들어왔죠. 정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이 관이 축미충으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축토는 이 분의 인생관과도 직결되어 있고 어떤 목표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인상생되는, 그래서 자기의 자의식이 더 커지는, 또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대학교 4학년쯤 되는 내년은 축토는 또 정관으로 들어오죠. 본성은 임정합, 되게 정확한 학생이죠. 정확하다. 그러면서 정관으로 들어오고 관인상생되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축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금묘화실론으로 봤을 때 미토에 있는 정화가 용신으로 쓰기에는 반합되어 있어 쓸 수 없는 미토다.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 갔을 때 단합으로 된 천을귀인 목이 들어왔을 때 인생이 후반부에 상당히 필 학생입니다. 올해 경자년에 이 학생은 자기가 없는 오행 중에서 화는 이분한테는 욕망계가 되고 재성이 되는 거죠. 어떤 자기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되는 거고요. 화라는 건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고 문명을 의미하고 뭔가 밝은 것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어떤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단 이 사람 사주의 연지의 묘목과 시지의 묘목이 천을기인으로 들어온 임술 괴강사주입니다. 신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신강하지도 않은 이분의 초년에 정화를 쓰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인생 후반부에 묘술 화파가 상당히 길해 보인다. 화만 쓴다면 이거는 상당히 정, 기, 신이 완벽한 사주 법륜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꼭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본인의 뜻이 펼쳐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